장준하 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준하 기념사업회 장호권 회장님 모시고 장준하 선생의 삶과 또 역사 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장준하라는 인물을 수식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독립운동가 장준하, 언론인, 정치인, 또 제야의 운동가이자 제야의 대통령까지 여러 수식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다양한 면모 중에 독립운동가로서의 장준하 선생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민족, 국가와 나 이 책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책 가장 앞면에도 장준하 선생의 아주 젊은 시절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요. 결혼 2주 만에 학병으로 일본군으로 끌려가시고 네. 그 이후 다시 귀국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2년 3개월이 걸렸다고 네, 되어 그렇죠. 있던데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네. 이야기 좀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먼저 결혼 2주 만에 갔다. 일단 말랑말랑한 신혼 스토리, 러브 스토리부터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분 부인분이랑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또 어떤 흐름으로 군대까지 가셨는지. 그래요. 그 말랑말랑하다는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로맨틱한 네. 이제 느낌이 드는데 그 두 분은 어려운 시절에 그것도 로맨스면 로맨스라고 할까? 장 선생님하고 저희 모친인 김희숙 여사가 만나게 된 거는 장 선생님이 정주에 있는 그 소학교에 교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김희숙이라는 저희 어머님이 제일 연장자였어요. 학교 학생 중에서. 네. 그래서 제일 고학년인데 장 선생님이랑 나이 차이가 9년 정도 나죠. 그래서 가르칠 때 연장자인 김희숙 여사가 그 총각 선생님 심부름을 많이 한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 장 선생님이 병을 앓게 됩니다. 네. 뭐 병을 앓아갖고 치료를 받는데 어디서 치료받냐면 하숙집에서 치료받는데 그 하숙집이 바로 저희 어머님이 그 거주하는 그 나중에 장모 되시는 분이죠. 네. 그분의 집이었어요. 우리 장모님도 혼자 사셨어요. 딸 셋 데리고. 왜냐하면은 저희한테 외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만주로 나름 또 독립운동한다고 돌아서 있었기 때문에 네. 혼자 하셨고 또 장모님 대신 제 외할머니는 또 교육자였어요. 그래서 당시 정주학교에서 선생을 했습니다. 아, 같은 그럼 선생님의 집에서 하숙을 하신 다른 거구나. 학교지만 그 집에서 하숙을 하셨는데 네. 병을 앓아서 누워있을 때 그 저희 어머니가 아마 그 장모 되시는 외할머니가 좀 반대했는데도 병수발을 좀 하셨던가 봐요. 그러다가 나신 다음에 장 선생님이 일본으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네. 일본 유학을 떠나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중에 국내에서 이제 아마 그때 우리 김희숙 여사께서 총각 선생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가 봐요. 애틋한 마음이 네, 그렇죠. 있으셨겠네요. 그래갖고 편지를 서로 왕래를 했었는데 이제 일본 폐막 마지막에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라든가 정신대라든가 네. 공장에서 일시킨다든가 해서 끌어갔죠. 네. 그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일단 한 여인을 구해놓고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도 저희 장준하 선생님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 집안이 기독교였고 네. 개신교였고 어머님 쪽은 천주교였죠. 그래서 서로가 집안끼리 안 맞았어요. 따지자면 로미오와 줄리엣 그렇죠. 같은.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어 했었는데 나중에 설득 끝에 해서 저희 친할아버님, 친증조부께서 상당히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던가 봐요. 장로님이셨던데. 그래서 결혼시키고 일주일 동안 신혼생활을 하고 그리고 떠나시죠. 네. 떠나실 때 장 선생님이 이제 그 유명한 얘기를 남기고 갑니다. 내가 일본군 가서 편지를 보낼 텐데 편지 내용 중에 성경 기절이 나오면은
내가 일본군을 탈출한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장 선생님은 자진해갖고 중국으로 일본군에서 평양에서 근무하기를 해놨는데 자진해갖고 중국 보내달라 해서 중국 인천에 있는 스카다 부대로 배속받게 되죠. 그거는 임시정부로 찾아가려면 가기 중국에 때문에. 있는 게 편하니까. 그 기획을 세워서 가서 네. 나중에 떠나실 때 거기서 탈출을 하시게 되는데 탈출하시기 전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광야에서 찾을 돌베개를 뭐 찾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걸 저희 어머님이 읽으시고 됐구나. 탈출했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좀 영명하셨던가 봐요. 그렇게 되면 일본군이라든가 경찰들이 찾아오는데 그저 찾아온 걸 그들에게 그렇게 이제 물었답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간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편지가 안 오는데 죽었냐 살았느냐 좀 너희들 확인해달라. 그러니까 그들은 연락이 서로 안 되는구나. 도망간 걸 모르는구나. 그래갖고 저희 그 어머님 그러니까 시집이죠. 장 선생님 댁이 조사를 안 받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네. 네. 그것이 끝이고 그리고 장 선생님은 이제 떠나서 도망가고 탈출해서 이제 임시정부로 가게 되죠. 네. 그 임시정부로 가기까지도 여러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엄청난 장 선생님의 그 저서전인 돌베개가 있어요. 거기에 자세히 수록을 해놨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수록할 때 옆에서 듣고 이런 일들이 역사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탈출해갖고 장장 7개월에 걸쳐갖고 중경 임시정부를 찾아가죠. 네. 그 사이 일은 이제 어머님도 모르는 거고 연락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해방되고 선생님이 김우 선생님이랑 같이 귀국했을 때 북한에 있는 그때 어머님 북한에 계셨으니까 네. 북쪽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왔다. 돌아왔다. 그러니까 내려와라. 그래서 다시 상봉하게 된 게 2년 6개월 만에 상봉하게 된 거죠. 네. 두 분 다 정말 꽃 같은 나이. 정말 그렇죠. 어찌면 뜨겁게 사랑을 나눠도 시간이 부족할 시기에 그렇게 떨어져서 나라를 구하고 새로 만나게 되니 그 기쁨이 어땠을지. 그렇겠죠. 네. 그런데 또 기쁨도 없었답니다. 왜요? 시아버지랑 시집 식구들 다 데려놨으니까 남쪽에는 집도 없잖아요. 둘이 신혼살림을 따로 차례 꾸리는 게 너무 아니고. 좋죠.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해방되고 들어왔을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 또 많은 분들에게 적산가옥이라는 거를 배당을 해줬어요. 네. 일제가 남기고 간 그 건물들을. 재산들이죠. 근데 그것은 준 게 아니라 임시 거주하게 해줬는데 많은 분들이 소유를 했죠. 네. 그때 장전 선생님에게도 이제 하나 배당을 해주는데 살려고 해줬는데 이건 정부 재산이지 개인 게 아니다 해서 거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주한 데를 이제 명동에 있는 그때 명동에는 한미 호텔이라고 있었는데 네. 그 한미 호텔에서 방 하나 얻어갖고 어머님, 아버님, 또 시집 식구, 또 내 처갓집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살게 됐죠. 방 하나에다가. 그러니까 신혼 그때도 20대인데 그렇죠. 신혼의 어떤 달콤함은 한 번도 못 느껴보셨다. 아니 사실 그렇게 적산가옥 국가의 재산을 내가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무 훌륭하고 멋있고 참 역시 다른 분이다 싶은데 네. 가족 입장에서는 조금 그냥 모르는 채 받으면 되지 왜 저럴까 이런 마음도 어쩌면 있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어긴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집을 안 가져보셨어요.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좀 모르겠어요. 좀 무지하셨어. 현실에 대해서.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항상 그 국가 민족만을 생각하고. 왜냐하면 해방에 대해서도 그분이 항상 선생님 하신 얘기가 사람들 만나면 그랬어요. 완전 자주 독립이 아니다. 또 분단이 됐다. 네. 자주 독립과 분단을 통합해갖고 통일이 된 한민족 한반도가 돼야지만이 내 할 일이 끝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루도 편히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 독립운동한다고 해서 광복 저기 그 임시정부 찾아갈 때 한 얘기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속됐는데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네.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비극적인 땅을 남겨주지 말자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이 고생을 한다 하는 말씀을 돌아가실 때까지 했으니까 네.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좀 숙연해지는 마음도 그래요. 듭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때 여의도 공원, 지금으로 치면 여의도 공원이죠. 네, 그렇죠. 공원에 C-47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여의도 공원에 가면 이게 웬 비행기지 싶은 비행기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역사도 궁금합니다. 그 C-47기라는 비행기를 타고 장준하 선생님이 여의도로 이제 들어오시죠. 처음에 일본이 항복은 했지만 아직 무장해제라든가 정식 명령을 하달받은 바가 없다. 그래서 일본 주둔하고 있는 일본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10명도 안 되는 분들이 갔는데 그렇죠. 거기서 뭐 엄청난 군대가 딱 포위를 해서 돌아가라 아니면 싸움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장준하 선생님하고 기범석 장군이 한 얘기가 근데 저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방아쇠를 열면은 총을 쏠 준비를 해라. 다들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군이 그때 중단시키고 회항 명령을. 해서 중단이 됐답니다. 근데 이미 시간 늦어갖고 하룻밤을 자게 돼요. 네. 그것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 여의도 공항에서 거기서 잤는데 거기에 일본군 막사에서 자는데 네. 그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때 거기 주둔 사령관이 일본군 사령관이 막사로 찾아와서 맥주를 무릎 꿇고 따랐답니다. 어떤 의미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복주겠죠 일종의 졌으니까 근데 광복군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쵸,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장면인데 그게 다 사장이 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때 장준하 선생님이 거절했답니다. 이 일본군이 주는 술은 받아먹지 않겠다? 그게 뿐이 아니고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쵸. 술 안 먹는다. 네. 그런데 옆에서 김준엽 선생님이 이거는 우리 민족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항복주니까 받으라고 해서 권유를 해서 처음으로 평생 처음 20대 나이에 젊은이가 일본군 사령관 맥주를 받아 마셨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해방되고 귀국해서 매년 8월 17일 날 두 분이 처음에는 이제 이범석 장군이랑 같이 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중국집에 남산에 있는 중국집에 만나셔갖고 맥주를 한 잔씩 하셨죠. 예. 그 해방주의 그 맛을 기억하며. 근데 그거는 그 기쁨이었지만 돌아가면서 사실은 회항을 할 때 비행기 안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는데 네.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자.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총을 쏘고서 같이 싸움하다 죽어야지만이 죽기도 안 될 싸워야지만이 우리가 참전국이 되고 승전국이 될 수 있다. 그건 나중에 김구 선생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셨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여의도 공원에 C-47이라는 비행기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럼 그 비행기가 직접 타고 오셨던 그 비행기인지도 궁금하고 그래요? 네. 어떻게 다시 여의도에 오게 됐는지 그 스토리 궁금합니다. 그래요? 예. 제가 지금부터 한 5년 전, 한 6년 됐거든요. 6년 전에 작가 서혜성이라는 분이 있는데 서혜성 작가님. 예. 네. 그분하고 모 정치인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나라 걱정을 하고 민족 걱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나오다가 장 선생님 얘기 나오다가 비행기 얘기했더니 그 비행기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딘지 어떻게 아는가? 어디 중국이나 어디 미국에 있겠지. 그래서 같이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그러자 하고 나서 찾기 시작한 게 4년이 걸렸어요. 4년 동안 저도 미국에 있는 그 무슨 사막이야. 그 사막에 미국 그 비행기들 소위 말하면 그 무덤들이 있는데
거기도 연락도 해보고 혹시 중국에 있나 해서 중국도 연락해보고 좀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유사 동종의 비행기가 있다. 아, 딱 그 시절 그 비행기는 아니지만 아닌데 그 비행기 같은- 타고 비행기는 그랑 똑같은 비행기가 예. 있다. 그게 그 낡은 비행기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었어. 아, 정말요? 등잔 밑이 어두웠네. 네, 우리나라 공군에서 예. 그 저기 전시용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하나 보관하고 있었어요. 경락구에 몰래 네. 숨겨. 그 찾아가 봤으니까 그랑 똑같은 거야. 예. 그래서 공군과 얘기를 해갖고 그거를 우리가 여의도 비행장으로 우리가 진공했으니까 네. 거기다 전시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광복절 기념날 해갖고 그 합의를 받고 갖다 놨어요. 그 갖다 놓을 때도 상당히 애를 먹었죠. 그 비행기가 운전 가능한 비행기는 아닐 아니죠, 거잖아요. 예. 어디에 실어서. 갖다 놨는데 1년 동안 갖다 놓기로 했는데 국민들에게 알리고 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얘기해서 영구 보존 거기다 하자. 그래서 거기다 지금 갖다 놓은 지가 꽤 됐어요. 예. 그리고 비행기를 갖다 놓고 첫 번째 갖다 놨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서울 시민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고 예, 예. 알려주는데 일종의 제막식처럼. 예, 제가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기내 방송 음. 그거 다 되는데 기내 방송을 그 당시 장전 선생님이 타고 들어올 때 그때 모습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서 방송을 해놨어요. 그때 방송의 안내를 장준하가 했어요. 네. 이제 김구 선생이랑 타고 올 때 아. 똑같이 그걸 제가 이제 했거든요. 뭐 착륙합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요? 지금 서해 바다가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방송으로 거기 와서 구경하시는 분들에게 밖에까지 틀어주고 틀어주게. 했죠. 그래서 그 비행기는 거기다 갖다 놓게 된 동기가 이제 제가 식사 자리에서 기발한 어찌 보면 네, 기발한 기발한 제안에 제안을 해갖고 의해서. 갖다 놨어요. 그런데 네. 저는 그래 놓고도 그 여의도 공항에다 갖다 놓고 여의도 그 광장이 비행기가 내린다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라고 우리가 네. 알고 있는데 그게 변천사가 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 네. 당시 C-47이 왔을 때는 여의도 공항, 공항이었을 테고 그 이후에 이름이 좀 바뀌었다고. 네. 그것이 그 여의도가 그 개발되기 전에 거기가 섬이잖아요. 네. 섬이었는데 쓸모없는 섬이었었다. 그러니까 공항으로만 썼었다가 이제 김포로 옮겨놨는데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박정희 시대 때 그거를 5.16을 기념한다고 해서 5.16 광장으로 했어요. 아,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5.16 광장. 네. 그랬다가 그 어목했던 시절이 다 지나고 나서 여의도 광장으로 변했다가 이제 그것을 광장보다 공원으로 하자 해서 공원으로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래서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능하다면은 공원은 참 좋은데 앞에 독립공원을 하나 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가장 뜻에도 맞고 역사에도 부합하는 이름이 그럼요. 아닐까 네. 싶네요. 그래요.